문정중학교 2학년 3강의 문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법은 현재 완료죠. 자, 현재 완료는 have pp 또는 has pp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제는 과거에 시작한 동작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줄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과거형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형을 쓰게 되면 현재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만 쓰는 거지. 근데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st my pen 하게 되면 나는 나의 펜을 잊어먹은 거야. 그치? I lost my pen 하면은 내 펜을 잊어먹은 거야. 근데 이건 과거에 잊어먹은 거기 때문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I have lost my pen 하면은 현재 상태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내 펜이 지금까지도 잊어먹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현재 완료의 용법이야. 근데 이 현재 완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제를 같이 가는 거지. 과거와 현재를 같이 가져가는 거지. 이게 특징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잘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어.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have pp가 나타났을 때 다음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니까, 이거 생각을 하면 되겠네. 이건 과거에 일어나니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근데 매번 그렇게 하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네 가지 용법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에서 잘 사용이 되어지는 네 가지의 그러한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면, 긍정문의 경우에는 have pp라는 걸 쓰고 축약형으로 I've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본문에도 한번 나왔어. 자,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have not이 되지. 자, have하고 pp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have는 조동사로 사용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조동사 뒤에 not이 붙어 있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것도 축약형으로 haven't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 의문형이 되면은 has나 have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pp형이 뒤에 그대로 나오면 되겠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has나 hasn't라고 쓰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험거리가 이거거든. 현재 완료하고 단순 과거 시제하고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개념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시제가 될 것이고, 다만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걸 같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같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시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 우리나라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시제만 가죠. 과거하고 현재. 미래도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미래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자, 문법적인 그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와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우리나라 말에는 딱 잘라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방법은 아주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명확하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그에 비해서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의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좀 이따가 용법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so far는 지금까지란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yesterday라든가 ago라든가 last 어쩌고저쩌고 when 어쩌고저쩌고. 이 when이 되게 중요하다. when은 have pp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거, 또 뭐 한 다음에 in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in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건 과거에 대한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형을 써야 된다. 반드시 과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에 있을 때는 현재 완료를 절대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반드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줘야 되겠지. 이거를 외워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자, 학원 수업 시간에 확인하도록 할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용법, 아까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갔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시제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이거는 과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네 가지의 그런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고 얘기해. 경험, 결과, 계속, 완료 뭐 이 네 가지 정도로 같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지. 자, 근데 이 밑에를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보통은 현재 완료에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 그 경험이라는 것은 뭐뭐 한 적 있니? 또는 뭐뭐 한 적 있다, 없다, 뭐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한 적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 있지? 뭐뭐 해본 적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 만약에 ever 계속 해온 거고, never 결코 하지 않은 거고, before 이전에 해본 거야. 그리고 자주 해본 거, 한 번 해본 거, twice 두 번 해본 거, three times 세 번 해본 거,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되어지는 시간적 부사 표현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얘는 경험이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면 우리 당연히 해석을 할 때 뭐뭐 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겠지. 자, 예문을 한번 볼까? Have you ever played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해 본 적 있니? 라고 하는 거지. I have never been to China. 자, 이거 been to 하면은 경험이야. 그래서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 우리는 have seen that film. 이 필름을 뭐 했대? 이전에 본 적 있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완료인데 just, already, yet 이 세 가지가 많이 써요. 자, yet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이나 아니면 의문형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지. 의문형으로 사용됐을 때는 벌써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하고 같이 사용하더라. 자, 그렇다면 예문 한번 보자. She has just read this book. 막 끝냈어. I've already seen the movie. 이미 봤어.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나는 아직까지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 엄마가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표현이지. 자, 그렇다면 계속용법이란 게 있는데, 계속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since나 for이나 how long 이 세 가지 표현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1월부터 여기에 살아왔다.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지 않았다. 자,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그녀를 알았니? 라고 하는 것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 이유로 주는 거, 그래서 기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표현들이 나타나. 그랬을 때는 우리는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이 돼. 자, 네 가지 용법이라는데 이게 세 가지지. 하나는 마지막으로 결과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결과용법은 과거에 뭐뭐 한 결과, 현재 뭐뭐 하더라. 그래서 she had just lost her purse. 그녀는 결국 그녀의 지갑을 잊어버렸어. 그럼 지금은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용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도 저스트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스트 있잖아. 그러면 이거 완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스트는 원하는 아직, 그러니까, 뭐, 단지 이런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just는 막 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just도 막 뭐라고 해석이 되어질 때 뭐라고 완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는 거는 과거 시제하고의 구분,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have pp의 형태를 정확하게 쓰느냐, 특히나 3인칭 단수가 됐을 때 has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어가 3인칭 단수는 has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가지 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네 가지 용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시험은 잘 나타나진 않아. 다만 얘하고 합쳐져가지고, 얘하고 합쳐져서 과거 시제하고 합쳐져가지고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문장과 아니면은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문장, 이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뭐 두 문장 합쳐가지고 이제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있는데, 그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법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수동태지. 수동태는 BPP라는 형태가 띄게 되더라.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현재 완료에도 have pp고 수동태도 BPP이기 때문에 PP형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학원에서 다시 한번 더 PP형, 과거 분사에 대한 특히 불규칙형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거고. 자, BPP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뭐 하는 거야? 주어가 동장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된다면 이거는 능동이 되는 거지. 그에 비해서 받는 대상이 된다면 수동이 되더라.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 되고, 이 능동과 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가 될 수 없는 동사에 대한 걸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1형식이나 2형식에서 사용되어지는 문장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주로 수동태가 될 수 없더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 뭐다? 수동태이다. 자동사이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다? 수동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여기서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야. 먹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수동태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구분되니까 그것도 주의를 해줘야 돼. 자, 수동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BPP인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지. 근데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네, 물론 주격으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 BPP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y 주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형일 경우에는 was나 were 쓰고 pp by 쓰면 되고, 미래형일 경우에는 will be pp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 그 다음에 has pp 같은 경우에는 have been pp. 아시겠죠? 그래서 have been pp. 그래서 시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도 명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was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was를 앞으로 빼고, 의문형이 있을 때는 의문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빼시면 됩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 BPP라는 형태를 띠게 돼. 조동사 BPP, 조동사 BPP. 자, 소리 내서 한번 해봐. 조동사 BPP. 자, 조동사 BPP. 그죠? 그래서 child should be taught to respect their elders. 그들의 어른들을 또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됐죠? 자, 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사부의 부분만 바꾸면 돼. 그래서 was, pp, at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행위자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일반인인 경우, 세 번째 모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주어를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by 행위자는 생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동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는 3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하고 있어. 3형식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BPP 나타나. 물론 비동사는 시제나 아니면은 주어의 인칭에 맞춰가지고 is냐, are냐, am이냐 아니면은 was냐, were냐 바꿔줘야 돼. 그리고 by 주어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때 당연히 목적격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쉽지. 근데 사형식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라는 게 문제가 돼. 그래서 수동태도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진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냥 BPP 쓰고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고 by 주어를 쓰면 돼. 근데 간접 목적어가 주어인 경우에는 BPP 쓰고 똑같이 쓰면 좋은데 간접 목적어가 내려오고 앞에다가 전치사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 그리고 by 주어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다면 여기 전치사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to, for, of라는 걸 쓰게 돼. 근데 to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to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to야. 근데 for 같은 경우는 make, buy, who, get 이런 것들이 주로 for를 쓰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가 다음과 같은 for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면 뭐 해야 된다? for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of 같은 경우에는 ask가 대표적인데 뭐 물어보다는 표현이 나타나면 거의 다 ask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for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왜냐면 잘 생각해봐. 간접 목적어는 보통 누구누구에게니까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사람이 사지거나 사람이 요리가 되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는 형태를 띠는데 일반적인 오형식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냥 BPP 쓰고 그 다음 목적격 그거 내려오면 돼. 이게 보통은 명사나 형용사가 될 거야.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by 주어 되면 돼.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이면 어떡할 것이냐는 거야. 이 동사 원형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지? 대체적으로 보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띄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타나면 목적어 나타나고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수동태가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BPP 쓰고 그리고 동사가 그대로 내려오긴 하는데 to 부정사의 형태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by 주어를 쓰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 예문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수동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3형식, 4형식, 5형식에 있어가지고 수동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 수동태가 될 수 없는 동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생각보다는 중요해. 자동사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해주고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문법 내용입니다.